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화물선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접촉자로 분류된 160여 명은 격리됐는데요. 앞서 의심 증세를 보여 확진 판정을 받은 선장과 함께 일하다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산항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소식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러시아 국적 화물선 한 척이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 부산 감천항에 입항했습니다. 부산 항운노조는 이 화물선에 타고 있던 선원 21명 가운데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선장과 함께 일했던 선원들로 이 선장은 확진 판정 이후 러시아에서 하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역소 측은 어제 선장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접하고 선장과 밀접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선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해당 선박이 21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이후 어제 오전까지 하역 작업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평상시 하역 작업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10시쯤에 갑자기 다 내려오더라고. 부산 항운노조는 하역 작업을 위해 이 화물선에 올랐던 노조원과 선박수리공 등 160명가량이 접촉자로 분류돼 조합원 대기실에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는 한편 병상이 준비되는 대로 확진자들을 부산 의료원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오늘부터 방문 판매업체와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과 뷔페 등이 방역 수칙을 강제하는 고위험시설 업종에 추가됩니다. 이로써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기존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8군데에서 12곳으로 늘었습니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는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보건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2차 유행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가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 오스트 언론 미네소타대 전염병 연구 정책센터 소장이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조만간 늦춰질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we're going to see 1, 2, and 3 waves. I think we're going to just see one very, very difficult forest fire of cases.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미국 내에서 3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5월 1일 이후 하루 기준 최대 수치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7일간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서부와 남부, 중서부 지역 10개 주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는 CNN 보도도 나왔습니다. So unfortunately it is not fading away and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it's only getting worse. 이처럼 일부 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는 2차 유행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커드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집중 발병 지역이 있지만 이 문제를 다룰 방법을 안다면서 2차 유행은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만 2차 유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You prepare for what can possibly happen. I'm not saying it's going to happen.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최근 35살 미만의 청년들 사이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들 중에 무증상 전파자가 많고 가족 간의 만남을 통해 부모나 조부모 등 고연령대로 코로나를 퍼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독일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집단 폭력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통제 조치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이는데요. 독일 정부는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점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휴대전화 진열대에서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20일 밤 독일 슈투트가르트 도심에서 200여 명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상점 40여 개 창문을 부수고 일부 가게에서는 물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경찰이 17살 마약 소지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돌과 병을 던져 경찰관 19명이 다쳤고 경찰차 12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24명을 체포했습니다. Vor allem auch was das Erleben der Kolleginnen und Kollegen angeht, wie die Gewalt gegen sie hier ausgeübt wird, allein aufgrund der Tatsache, dass sie Polizeibeamte sind und eingeschritten sind. 제호퍼 내무부 장관은 사건 현장을 찾아 경찰관들을 위로하고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Ich hoffe jetzt, dass die Täter vollständig ermittelt werden, dass sie einer raschen und harten Verurteilung durch die Justiz zugeführt werden. 현지 언론에선 지속된 코로나19 통제 조치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특수한 조건에서 경찰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주민들이 격리된 아파트 단지에서도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700여 명이 거주하는 괴팅엔의 아파트에서 확진자 120명이 나오자 아파트 전체가 출입 통제됐고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건물에서 나가려고 하면서 경찰에게 집기와 돌을 던져 경찰관 8명이 다쳤습니다. 한인사회는 이 같은 주의를 지켜보면서 자칫 인종차별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며 외출을 자제하자고 서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비무장지대 북쪽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도 2년 만에 다시 설치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 전단 살포 계획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비무장지대 북쪽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모습이 군과 정부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서부와 중부 전선 등 최소 20여 곳에서 동시 다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통한 비방이나 전단 살포 같은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조치로 남과 북은 각각 40여 곳에 달하던 확성기를 철거했는데 2년 만에 다시 북한군이 설치하는 겁니다.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밝힌 4대 군사행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이 실제 대남 방송을 할 경우 우리 군도 다시 방송시설을 복구하거나 이동형 방송 장비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또 살포가 임박한 북한의 대남 전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경우 상황별 다양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깊은 중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도 준비됐다고 위협했습니다. 풍선 이외에 무인기 등 다른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라를 살포하는 그 수단이나 행위나 다양한 방안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수단이나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특정시켜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 국방부는 대남 전단은 남북 사이의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조치이자 남북 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전단 살포 계획을 중단하라고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미 백악관이 회고록 내용 410여 곳에 대한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삭제 요구했는지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볼턴 회고록을 4월 27일 받아 검토하고 만든 요구 목록입니다. 17페이지 분량으로 414곳에서 수정과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남북미 관련 사안이 상당수입니다. 볼턴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데 그 이유를 북한의 한미균열 시도 방지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문 대통령과 더욱 협력하지 않으면 회담이 결렬될 수 있다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한미균열 시도는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전략 노출을 꺼린 걸로 보이는데 볼턴은 거부합니다. 한국의 의제가 미국의 의제는 아니다라고 단정했는데 백악관은 항상이란 단어 추가를 요구합니다. 한국의 의제가 항상 미국의 의제인 것은 아니다로 달라집니다. 상대국을 배려한 최소한의 외교적 수사를 넣으라는 건데 볼턴은 받아들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볼턴의 불편한 감정은 백악관도 막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사정이 어려워지면 일본을 이슈로 만든다고 썼는데
백악관이 문 대통령을 한국인들로 바꾸라고 했지만 볼턴은 듣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외에도 인용 표시를 여러 번 요구하며 사실로 확정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볼턴은 핵심 부분의 변경은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북미 남북관계 부분에서 회고록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백악관의 입장이 보입니다. 볼턴 보좌관 때와는 달라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어젯밤 전남 여수산단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높이 치솟으면서 주변으로 번질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양창의 기자입니다. 공장 한복판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불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밤하늘을 뒤덮은 까만 연기는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전남 여수국가산단에서 화학섬유의 원료를 제조하는 석유화학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커지면서 한때 관할지 근처의 소방서까지 모두 출동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화재가 확산됐기 때문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자체 소방대에 대한 지원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0여 대와 인력 280여 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난 보일러실에는 사람이 없었고 다른 설비와도 수십 미터 떨어져 있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안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연료가 새어나오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유화학 공장에 반응을 하거나 운전을 돕기 위해서 열이 필요합니다. 예, 그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예요. 공장 측은 최근 보일러 부품을 교체한 뒤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 측을 상대로 1,0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이 교인 명단 누락 제출 등 신천지 교회 측의 방역 방해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한희 기자입니다. 대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국의 절반이 넘는 6,900명. 이 가운데 61%가 신천지 교인입니다. 진단검사 비용부터 입원 치료비, 생활치료시설 운영비 등 역시 신천지 환자에게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대구시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총 방역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유입니다. 신천지교회 측이 교인 명단과 집합시설 명단을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문제는 코로나19 확산과 신천지 교회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명확히 규명하느냐입니다. 31번 확진자가 대구 초발 환자임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신천지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신도명단 누락 혐의로 신천지 교회 간부 2명이 경찰에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가진 감염원이 정부 당국 혹은 방역 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게끔 했다는 그 자체가 방역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고 수많은 비용을 양산하게 만들었다는. 대구시는 방역비 내역을 추가로 산출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천지교회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해 앞으로 긴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1 상품 등에 대해선 재포장이 금지됩니다. 이 다음 달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업계 불만이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김지랑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식품 판매대. 대부분 여러 개 제품을 새로운 비닐봉투에 넣어 팔고 있습니다. 2+1 상품도 역시 재포장돼 있습니다. 포장을 뜯고 나면 쓰레기는 배로 쌓입니다. 굳이 포장을 여러 번 해서 사서 가면은 집에서 포장을 뜯으면 포장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편의점에도 이런 판촉 행사가 많지만 묶음 포장은 거의 없습니다. 할인 정보를 보고 제품을 가져가면 결제 시 깎아줍니다. 2+1 뭐 그런 거 있는데 편의점은 그냥 저희가 갖고 오잖아. 그런 거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과도한 포장재 줄이자며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재포장 금지법의 시행 시기가 사실상 6개월 뒤로 늦춰졌습니다.
재포장의 기준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하거나 증정품, 사은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 등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다시 포장한 건 규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라면 5개들이 묶음 할인 제품과 종합 선물 세트 등은 공장 출시 단계부터 묶음으로 생산된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반면 과자 여러 개를 새 봉투에 넣어 할인 판매하는 건 안 됩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세부 지침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부 지침에 대해 제조사, 유통사, 소비자 등과 함께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9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묶음 포장재를 줄이는 것이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할인 판매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사자에 1% 넘게 오름세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단독 매수로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포인트 상승한 2152.75에 코스닥은 7.33포인트 오른 758.9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기술주의 강세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주요 지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순매수에 나서며 2150선을 회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오르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외국인 사자로 각각 5%와 4% 넘게 강세입니다. NC소프트가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연이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쌍용차는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06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푸젠성에서는 불볕더위가 5일 이상 계속되면서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에 서 있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밤중 트럭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푸젠성 푸저우에서만 이달 들어 20건이 넘는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火灾的原因主要集中在车辆的这个油路电路的一些故障还有一些是属于我们車主的一些不良的使用习惯导致。 장시간 햇빛에 노출된 차량 엔진 쪽 온도를 측정했더니 80도가 넘었습니다. 오일류와 냉각수를 체크하면 엔진 과열을 막아 화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향제나 공기청정기, 라이터를 차 안에 두어도 위험합니다. 푸젠성의 경우 여름철 화물차 화재가 특히 많은데요. 브레이크를 자주 밟지만 브레이크 패드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행 중 타는 냄새나 연기가 나면 무조건 차를 세우고 시동을 꺼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 참석이 어려운 가운데 일본에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결혼식을 보며 피로연 음식을 먹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지바시의 한 예식장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결혼식만은 꼭 올리고 싶어하는 예비 부부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온라인 예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객들은 집에서도 결혼식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예식장은 필요한 음식을 냉동시켜 하객 집으로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하객 집으로 배달할 프랑스 요리 풀코스입니다. 간단하게 데우기만 하면 셰프의 손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직접 예행 연습을 해봤는데요. 예식장 측은 신랑 신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문을 연 자동차 극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분 만에 입장권이 매진돼서 인터넷에 안표상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극장 측은 피아노 연주나 코미디 공연도 곁들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I could see the laughter. I could feel it. It was a vibe. It was a vibe. 자동차 극장이 매진 사례를 거듭하자 주변 식당들이 극적으로 회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으려던 식당들로서는 생각지 않은 한 줄기 빛이 된 겁니다. Oh man, it was scary, depressing. You know, we've been continuously open 24/7 for 22 years.
직원 70%를 내보내야 했던 베레오 식당은 극장 관객들로부터 음식 배달 주문이 몰리자 해고했던 직원들을 모두 다시 고용했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50년대 자동차 극장이 부활하면서 그 여파로 주변 음식점들이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교령이 해제되고 학생들이 다시 등교하기 시작했지만 독일에선 감염을 우려한 일부 교사들의 결근으로 교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등교해 구석구석 충분히 오래 손을 씻습니다. 종이 타월로 손을 닦은 후 자리에 앉는 것으로 수업은 시작됩니다. 창문은 열어두고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개별 책상에 앉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가까이 앉을 경우에는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사용합니다. Ich fühle mich sicher durch diese ganzen Regeln, die wir haben, dadurch, dass die Kinder wirklich sich auch an die Regeln halten.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감염을 우려해 병가를 내고 결근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린 교사들까지 있어 지역에 따라 교사의 11에서 34%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보다는 지금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Dann am Ende fand ich das nicht so gut mit den ganzen Hausaufgaben. Die Eltern können das halt auch nicht so richtig erklären. Also ich finde das so eigentlich ganz gut und wir haben den den Spuckschutz, damit wir jetzt, wenn wir uns helfen müssen, uns nicht zu nahe kommen. 학생들은 예전처럼 친구들과 함께하며 선생님께 직접 수업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KBS 월주뉴스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입한 어린이용 카시트와 물놀이 튜브 그리고 킥보드 같은 인기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절반가량이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른바 해외 직구로 쉽게 살 수 있는 어린이 카시트입니다. 힘을 가했더니 등받이가 앞으로 밀려나가고 머리 지지대도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합니다. 가운데 부분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이게 앞으로 밀려나가는 형태로 분리가 되니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사고 발생했을 때. 어깨 패드에선 기준치 16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나왔습니다.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킥보드. 국내에선 안전을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대행으로 들어오는 제품은 최고 시속이 44km까지 나오는 등 조사 대상 5개 모두 기준보다 빨리 달리게 설계돼 있습니다. 전기 방석 중에는 표면 온도가 기준치 2배가 넘는 111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놀이 튜브도 조사 대상 5개 모두 기준보다 얇아 사고가 우려됩니다. 기준치보다 얇은 물놀이 튜브입니다. 정식 수입됐다면 리콜 대상이지만 구매 대행 형식으로 들어오다 보니 판매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안전기준 미달 제품들에 대한 구매 대행 중지를 통보했지만 위반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구매 대행의 특성상 직구하고 유사하게 소비자가 본인이 책임하에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좀 요청을 드리겠고요.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리콜 조치 등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요즘엔 야구공만한 구형 얼음부터 큐브 얼음까지 특별한 얼음이 인기라고 합니다. 김기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로 55cm, 세로 110cm의 얼음 50여 장이 냉동 창고 안에 쌓여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얼음을 절단기에 넣고 좌우로 이동시키다 틀을 90도로 바꾸자 큐브 얼음이 내려옵니다. 칼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얼음가루를 쏟아내며 야구공 크기의 구형 얼음이 완성됩니다. 얼음 공장 안의 온도계는 이렇게 영상 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온도가 얼음을 가공하는 데 알맞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특별한 얼음은 주로 칵테일바나 커피 전문점으로 배달되는데 하루 5톤이 넘습니다. 특히 음료와 닿는 면적이 작아 천천히 녹는 지름 6에서 7.5cm의 구형 얼음이 인기입니다. 얼음 공장에서 얼린 얼음은 이제 한 이틀을 천천히 얼리거든요. 단단하고 투명도도 좋고 그리고 잘 녹지 않아서 음료의 맛을 해치질 않죠. 여름철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인 컵 얼음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일 맛을 얼음에 넣어 탄산수 등을 부어 마실 수 있는 컵 얼음을 내놓는가 하면 고급 음료에 들어가는 구형 얼음을 상품화하는 등 다양한 크기의 컵 얼음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판매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입고되기 전에 수량이 다 매진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원함을 넘어 음료를 더욱 맛있게 고급스럽게 만드는 식용 얼음의 전성시대가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용입니다. 희귀 철새인 잿빛 쇠 찌르레기가 우리나라에서 번식한 사실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너른 차로 한복판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도로 표지판 쐐기둥 구멍으로 새들이 들락거립니다. 어미 새가 쉼 없이 먹이를 물어 나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봄과 가을에 제주도와 서남해안 섬 지역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 나그네 새 잿빛 쇠찌르레기입니다. 중국 남부와 베트남 등지에 살면서 월동지와 번식지를 오가며 우리나라를 통과하는데 주 서식지인 중국 남부 푸젠성에서 880km나 떨어진 제주에서 둥지를 틀고 번식한 사실이 처음으로 포착된 겁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는 조류의 번식지가 북상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아열대성 조류인 붉은 부리 찌르레기와 검은 이마 직박구리 등도 번식에 성공하는 등 텃새화가 확인됐습니다. 아열대 열대에서 번식하는 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주도에서 번식을 했어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런 종들이 자기 서식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사례와 같이 기후변화와 연관된 조류 생태 모니터링과 철새 관측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이번 폭염은 오늘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까지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꺾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에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특히 내일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 남부와 남해안, 제주도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가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